자, 이제 그만합시다. 자, 오늘 대장동 관련해서 한번 해볼 이야기는 대장동에 예의치 못한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 50억 클럽에도 이 사람 이름 왜 나오지? 그 양반들이 실제 다 50억을 받기로 약정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이름이 등장했잖아. 네. 우리가 등장시킨 거 아니잖아? 네. 근데 그 이름들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사건이 있어. 알고 봤더니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부산저축은행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2011년도. 이명박 정부 말기지. 그때 대형 금융비리 사건인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라인의 은진수 감사원 위원이 알선수재로 구속된. 근데 대장동 대출도 PF 대출인데 1,100억 정도를 이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거야. 이 대출은 지금의 눈으로 보면 부실 대출이야.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었는데 요거 수사에서 빠졌어요. 이건 수사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유명한 중수가 맡았던 사건이란 말이죠.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같은 경우는 당시 제가 부산에 출장을 내려갔었어요. 부산 불교방송에 제가 잠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 건 때문에 그 앞에 잘려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울산지검도 쫓아갔다가 여러 군데로 돌아다녔었어요. 근데 정말로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게 그 당시 수사가 진행되는 방향이 되게 여러 갈래였어요. 부산 시내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것도 되게 많았고요. 중앙정계 쪽으로도 여러 갈래로 흩어진다고 그랬고 제가 그거를 취재를 한다고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에서 불교방송으로 쫓아왔어요. 제가 없는 틈에 바꿔먹기를 하셨더라고. 광고랑. 근데 그래서 제가 씩씩댔었죠. 예, 그 도대체 얼마를 바꿔먹기 했나 했죠. 큰 거 한 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 불교방송이 사실 큰 매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확 뿌릴 정도면 다른 데는 도대체 얼마를 뿌렸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좀 더 파야겠다라고 해서 한참 취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수부 수사팀이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하다 말고 그 당시 제 판단으로는 한 3분의 1이나 하다 말았나? 라고 할 정도로 수사를 하다가 갑자기 중단해버렸다? 쑥 올라가 버린 거야. 누가 중단시켰네. 예. 그 정도면. 그게 중수이과에서 느꼈거든요. 예. 중수이과장이 윤석열이었죠. 자, 윤석열 후보 하나 나왔고. 그리고 그 당시 중수부장이 김홍일이었죠. 김홍일 변호사는 지금 윤석열 캠프에 가 있고. 예. 그리고 이 당시 중수부장이 중간에 한번 바뀌어요. 새로운 중수부장이 이번에 50억 클럽에 거론된 실제 연루된지 알 수는 없으나 거론된 최재경 변호사예요. 민정수석이었던. 요 부산저축은행 그룹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이 처음에 민간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던 이모 씨라는 분이에요. 처음에 민간개발업자가 지주작업을 했단 말이죠. 근데 돈이 필요하잖아. 돈이 100억, 200억이 아니라 1000억 단위로 필요한단 말이죠. 이때 대출 브로커를 한 사람이 조모 씨라는 분인데 그분이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이라는 분이에요. 이 조모 씨를 연결해 준 사람이 최근에 녹취록의 주인공 정영학 회계사예요. 이름 또 나왔죠? 그 조모 씨가 수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로 등장한 분이 박영수 특검이에요. 그런데 이 박영수 특검을 조모 씨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김만배 기자예요. 우리가 아는 이름 다 나오잖아요, 여기서. 비리에 연루되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이름이 다 등장해 그때. 민간개발업자 이모 씨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나중에 이모 씨로부터 사업을 인수받는 사람이 남욱 변호사. 그렇게 변호사, 검사, 기자, 회계사로 2011년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동 사건에 유난히 검찰 쪽 이름이 너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대장동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검찰도 어떻게 해야 우리 조직을 다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머리를 짜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재경 변호사 검찰 출신이잖아요. 수원지검장 예. 강찬우? 예. 강찬우. 예. 지난주에 말했던 청소라 하면 민간업자들 이 공용개발하지 말고 민간개발해야 된다고 로비를 2009년 10년에 막 했는데 2014년 15년에 싹 잡혀간단 말이지. 5년이나 있다가 검찰을 통해서
근데 그 청소하는 기간에 수사를 하는 관할 지검이 수원지검이었고 수원. 예. 근데 그 강찬호뿐만 아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검사들 대부분이 수원에 한 번씩은 발을 담궜다가 나온 사람들. 예를 들어서 김수남 수원지검장 검찰총장이 33대 수원지검장이에요. 수원지검장이었어요. 서울중앙지검은 눈에 띄는 뉴스에 나오는 사건이 집중돼 있지만 사건 숫자로 보면 수원도 가장 큰 곳 중에 하나거든요. 수도권에서 가까워서 여러 가지 이권이 개입할 수도 있는 여지가 많지만 항상 또 기자들 시선에서는 비껴나 있는 그렇지. 절묘하게 예.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개발이 많은 곳인데. 네, 개발이 많은 곳인데. 근데 2009년도부터 대장동 지구의 지주자가 땅 사는 거 어렵게 표현할 거 없이 근데 알박기를 했다라는 거 알려졌거든요. 근데 지금 새롭게 나온 건 그 돈이 결국 부산저축은행에서 나왔다는 거고. 그 돈이. 예. 근데 뭘 확인해 봐야 될까 생각드는 게 그때 1,000억이 넘는 돈을 대출을 받아서 땅을 샀는데 그러면 그 땅에 대한 권리를 대출해 준 쪽에서 분명히 가지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지금 뭔가 확인할 필요가 생긴 거 아닌가 싶어요. 부산저축은행이 4조 원이 넘는 부당대출을 했었던 거거든요. 당분 이래 최대의 분식회계라고 하는 분식회계가 있었던 곳이니까 저축은행이 결국은 대장동의 라고. 최초의 종잣돈인 거예요. 그 종잣돈 된 사람들은 그냥 다 잊어버렸을까? 그러니까 사라졌나? 그거 저는 이상하잖아요. 부산저축은행 그런만 1,100억이고 그 저축은행들 다 합쳐서 한 1,700억인가 땡겨갔거든요. 그럼 최초로 돈 대준 권리관계는 여기서 다 사라지고 없나? 안 나와요. 그래서 김만배 씨가 그 박영수 특검을 그 피의자에게 소개시켜 주자 그 사람은 무혐의로 풀려났죠. 그렇죠. 조모 씨가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 돼버렸어요. 피의자가 정확하게 아니라 말하면, 예. 참고인이 되면서 수임료도 깎아주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서 변호사님이 변호사는 절대 환불해주지 않는다. 절대 환불해주지 않는다.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오히려 혐의 없음 처분 받은 것보다 더 좋아요, 이거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게 피의자였다가 참고인으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보통 변호사로서는 큰 성과죠. 성과죠. 그러니까 피의자가 됐으면은 입건이 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하든지 기소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약간 납득이 안 가고. 아예 수사 대상이 아닌 걸로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아마도 내사 상태에서 수사를 좀 하다가 그냥 참고인으로 분류를 했다 뭐 이런 취지 같은데 그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검사들이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봐주는 그런 수법이에요. 정보를 쓰는 이유죠, 그게. 언론 인터뷰에서 민간개발업자도 보도가 나온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모 씨가. 이모 씨가 정영학 회계사도 숫자에도 워낙 밝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데리고 일을 했다라는 그렇지. 식인데 처음에는 이 민간 개발업자가 이 프로젝트의 주인공이었어. 네. 근데 그 중간에 자기가 밀려나고 사업권을 아예 그쪽에서 가져갔다는 식의 얘기를 그렇지. 했거든요. 그 사람은 뺏겼다고 얘기하거든. 근데 말하자면 취지가. 뺏겼다고 하는 게 1,000억을 대출받아서 땅을 사놨는데 그냥 뺏길 수가 있어요? 자, 신장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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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억을 강도를 당했다는 얘기인가? 이게 뭐야? 검찰이 2014년, 15년에 제 표현으로 청소를 한번 쫙 하잖아요. 청소. 예, 청소를 한번 쫙 하면서 이해관계자가 다 떨어져 나갔다. 이 최초의 민간개발업자 또 그 청소 시기에 구속이 된 거예요. 2014년경에 네. 변호사도 같이. 부실대출을 받아준 그 브로커, 네. 조모 씨. 그 사람도 구속돼가지고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2011년은 피했는데, 근데 2014년에 대청소에 걸린 거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취재해 놓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당시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할 때 부산저축은행 관계자가 중수부 검사들 앞에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니네들이 만들어서 돌린 대포폰 있지? 다 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쭉 씁니다. 그래서 그 대포폰을 받아간 사람들이 싹 다 걸려요. 근데 한 번호를 거니까 어느 검사가 받아요. 전화 건 사람이 누군지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였대. 선배님! 이러더라는 거죠. 검사가 대포폰으로 이 불법 대출과 관련된 일당들을 쫙 잡으려고 전화하다가 네. 전화를 하자마자 받은 사람 목소리 들어보니까 선배님. 선배님이었대. 네. 중수부가 전화하는데 그렇죠. 당식 중수부장은 현재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 TF팀장 김홍일. 자, 중수이과장은 윤석열. 난 여기까지만 얘기했어.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검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나가서 뭐라 얘기하더니 들어오더니 갑자기 잡아온 그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를 보고 너 집에 가. 아, 이거 취재된 거예요? 예. 한 가지는 확인할 수 있네.
이 중수부가 수사할 걸 다 하진 않았다. 그렇죠. 할 것 하고 안 할 거 안 하고 다 구분해서 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2014년에 또 잡혀요. 아까 말씀하신 그 건으로 잡혀요. 대청소 때 예, 대청소 때 장 기자가 아까 얘기한 건 그거잖아요. 중단됐다라고. 직접 경험한 거는 중단됐다는 네. 거고. 네. 확실한 거는 그 당시에 분명히 수사를 하다가 만개 있고 대포폰 중에 검사가 받은 대포폰이 있었다. 그 두 가지. 명백한 거죠. 자, 여기서 어디로 넘어가려고 하냐면 이렇게 검사가 많이 등장해. 2014, 5년에 청소의 주체도 검찰이잖아요. 그리고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인 단 검사 출신이잖아. 그러면 이제 지금 수사로 다시 와요. 최초로 구속된 유동규 본부장,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만배 기자.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지금 보니까 진술로 지은 집이야.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를 19개인가? 를 제출해서 녹취록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어제 JTBC에서도 남욱 씨도 진술이에요. 지금은 말 가지고 사건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된 사유 중에 하나가 김만배가 4억 원 수표 1억 원 현금으로 받았던 건데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누가 뇌물을 수표로 주냐고 그랬었지. 그 수표하고 현금은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이미. 그러니까 김만배로부터 유동규에게 5억이 갔다. 요게 그 녹취록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봤더니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 그 5억 원이 5억 원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거는 김만배를 구속시킬 사유가 아니라 유동규가 구속 적부심을 청구해야 될 상황이에요. 안 받았다고 했잖아. 맞아. 근데 김만배에게 또 영장을 쳤어요. 되게 이상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들이 말하는 것을 쫓아가고 검찰이 취사 선택하고 있는 과정이다. 검찰이 수사 방향이 이상해요. 어디를 파야 될지 잘 몰라. 이재명 팔라고 그랬는데 네, 막 안 나와, 검찰이 무대기로 딸려 나오고 막 이재명 도로 안 나오고 이런 사건들은 원래 계좌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돈이 그걸 안 해, 많아. 그걸.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 계좌 추적을 안 하고 있잖아. 섣불리 건드렸다가 엄한 쪽으로 갈까봐 언론에 나오는 건 누가 무슨 말했다야. 계좌 추적했다가 검찰 관계자들 이름이 또 나올까봐. 유동규도 업무상 배임으로 구속이 됐으니까 이재명도 업무상 배임이 된다. 잡아놓은 다음에 이익을 본 게 있는지는 거기서부터 추궁하면 된다. 이거는 평상시 수사하고 완전히 완전 거꾸로. 원래 수사는 돈을 쫓아가야 되는데 지금 말을 쫓아가고 있어요. 일단 유동규를 먼저 구속한 걸 보면 네. 이재명이랑 향하는 쪽으로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유동규를 딱 잡았어요. 그래서 5억 했더니 5억이 딴 데서 나왔어. 3억 했더니 이거 대장동하고 상관도 없어. 그러면 돈은 막 파서 이제 이재명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안 나오니까 돈으로는 못 가고 있어요,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계좌 추적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검찰에서 계속 계좌 추적을 막고 그래, 있다는 보완해라. 거니까 보완해라 하고 있는데 남욱 사무실에서 나왔던 건 그렇지, 수표는 수표가 수사하고 나와버렸어. 있고, 수표하고 그 뭐 장부가 나온 건 그럼 여기서부터 뭐 녹취록의 신빙성이 떨어지잖아.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잔치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완전 집착하는 말은 그분이 누구냐. 그분을 이재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 사람들한테 그분이 머릿속에 누굴까요? 그분은 이재명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어. 나중에 그분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말로 이재명에게 타격을 주려는 언론 플레이의 방향이에요. 돈이 안 나오거든. 돈을 안 그리고 받았으니까 지금- 안 나오지. 예. 저는 보니까 안 나올 거 아는 것 같아.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일단 잡아놓고 그 그때부터 다음에 돈 돈을 찾아. 찾아라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아니 그리고 업무상 배임이라는데 이익을 민간업자들에게 줬다는 게 업무상 배임인데 해준 사람은 받은 게 없어. 이게 말이 돼? 일단 잡아놓고 증거는 그때부터 만들면 된다야. 이전에 그런 식으로 수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BBK가 떠올리는 게 BBK 때 등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등장할 때는 검찰과 얘기가 돼서 등장하는 거였어요. 자, 너는 이렇게 해서 요런 방향으로 빼줄 테니까 넌 지금 등장해. 이재명은 돈이 안 나와. 돈이 나와야 배임으로 넘어가잖아요. 몇 천억 더 가져올 수 있었는데 성남시가 돈 받고 봐줘가지고 민간이 그걸 가져가 버렸다. 그러면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 대가가 안 이게 나와가지고 없어 이게. 대가가 안 나오니까 진도가 안 나는 거야. 계속 말만 하는 거야 말만. 그리고 뭐 김만배 씨나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나 전부 다 검찰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다. 정확해요. 그런 생각이. 그렇지. 네. 2009년, 2014년, 15년 그리고 이번까지 어떻게 딜을 해야
자기가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정형학, 남욱 이런 사람. 경험했던 분들이고. 네, 세 번째거든. 벌써 3세판이에요. 정영학 회계사는 2011년도 빠져나왔고 네. 2015년도 빠져나왔던 그러니까. 분이에요. 네. 3세판이라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검찰 고위 관계자들이 많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집단적인 컨설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정말 화천대유 고문들이 다 통해서 여기를 어떻게 막아라. 그러니까 봐봐. 또 2011년에 김홍일, 최재경, 윤석열 이렇게 있었잖아요. 2015년에 또 누구 강찬우 뭐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 일단 나를 수사를 한 사람은 반드시 고문으로 모신다. 이게 오래된 숙련된 경험에 반드시 고문으로 모신다. 수사 받은 사람이 수사한 사람을 회사에 채용한 거 아니야. 남욱 변호사도 JTBC랑 인터뷰한 거 보면 다 자기 기억에는 이렇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분이라고 부르는 거를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자기가 겪은 건 하나도 얘기를 안 해. 게다가 수사가 중단된 게 검찰과도 연결된 부분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면 검찰 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나 있는 대로 본다. 물어봐? 너 니네 큰일 나. 나 쪼지 마. 왜 이래. 이거 양지열 가정이지만 변호사가 최근에 가장 멀리 간 거네. 멀리 안 가신 분인데 꽤 멀리 갔네. 아니 안녕히 가세요. 특정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함부로 털면 안 돼요.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 유동규를 잡았는데 딴 데서 나오네 돈이. 네. 이재명은 안 나오고 씨발. 저는 진짜 이상한 게 뭐냐. 화천대유 관련돼서 한 달 전에 터지기 전까지 이 사람들 아무 걱정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라고 생각 안 했으니까 그렇지. 그거 곽상도 아들한테도 그러니까 50억 50억 줘버리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특별히 감추거나 할 이유가 없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한번 열어보면 뭔가 나올 텐데 그걸 왜 안 열어봐? 보이스피싱을 해도 계좌 추적부터 해요. 사람들은 계좌 추적조차 안 했는지 몰라요. 몰라요. 검찰이 반려했잖아요. 경찰이 계좌 추적하자고 그랬는데 검찰이 반려한 줄 몰라. 그래서 문 대통령이 경찰 검찰 협력하러 간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진짜 의미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검찰, 경찰 협력해라. 자, 이제 이재명 돈은 안 나와요. 못 찾아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받기 때문에 안 나와. 이건 내가 장담해. 정치인 중에 검찰이랑 제일 안 친한 사람. 그분 말, 걱정하지 마. 이재명은 돈 안 나와. 그분의 말 그대로 빌자면은 먹으면 죽을까봐. 그러니까 그 걱정하지 마. 안 나오는데 요걸 배임으로 넘기고 싶은데 배임이라는 게 초과 이익 환수를 왜 안 했냐 이걸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 이상 이익이 발생하면 민간에서 그 이익을 공공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짜내지 그랬냐. 그거를 일부러 안 했다. 근데 대장동을 벤치마킹하는 모델이 구리의 한강변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모델이에요. 근데 여기서 초과 이익 환수를 해보려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업자들이 뭘 요구하냐면 야 그럼 우리 손해 났을 때 손해도 같이 책임지죠. 손해도 니네 부담해. 그럼 지자체는 쫄거든. 이런 사업은 손해가 나면 몇 천억이 난단 그게 말이야. 공평하거든요. 초과 이익을 환수하겠다 그러면 손해 났을 때 예. 그 보전해줘라고 하는 게 사실 공평한 계약이거든요. 이 사업이 손해가 나느냐 이익이 나느냐 민간업자가 장부로 장난치면 어떻게 찾아내냐고. 이재명이 선택한 것은 야 그렇게 나오니까 니네가 손해가 나든 말든 우리한테 먼저 5,500억 다 가져와 일단. 그러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장부 장난을 안 해. 내가 이 장부 본 회계사한테 들은 이야기야. 보통 이런 개발 사업들은 장부상에 장난을 많이 친다는 거야. 근데 이 사업은 장부 장난할 필요가 없잖아. 왜냐면 남는 건 지들이 가져간 거니까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의 결과가 대한민국 민간 합동개발 역사상 가장 최대치의 공공이익을 환수했잖아. 그럼 칭찬해야지. 시발. 보수 언론도 그렇고 그냥 종편에서는 검찰이 그 방향으로 업무상 배임을 보고 있다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조변 평론가들. 그렇죠. 그걸 연결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근데 문제가 걸리는 게 뭐냐면 배임은 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배임이고. 그때도 이익이 많이 날 걸 알면서 해줬어야 돼. 근데 그때 이익이 이렇게까지 많이 날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 어떻게 알아. 그러면 더 많이 뺐었겠지. 그때 날 이익의 72%를 가져오는 아니, 설계를 했으니까. 그게 안- 그때는 5,500억 긁어오고 1,800억 니네 먹으라는 거였거든. 근데 1,800억이 4,400억이 된 거야. 요걸 더 뺏어오지 못했다고 지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뺏어온 사례가 없어. LCT는 1조가 넘었는데 이게 빵원이야. 빵원이고 부산시에서 지원한 게 1,000억이에요. 주변에 도로 깔고 뭐 이런 거 해주는 생활기반시설 성남시는 만들어주느라고. 거기서 쓴 게 빵원인데 부산시는 1,000억을 쓰고 돌아온 게 빵원이야. LCT를 잡아드려야지. LCT를 잡아줘야지. 다 잡아드려야지. LCT는 거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원래 거기에 군용 부지가 있었어요. 국유지에 국유지. 국유지를 헐값에 넘겼어요. 그것까지 치면은 어마어마하게 국가가 손해본 사업이에요, 그거는. 진짜 그게 배임이야, 그게. 근데 다 이렇게 해왔어요. LCT는 특히 눈에 띄는 케이스고 이렇게 굴러갔어요, 수십 년 동안. 근데 이재명이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 한 거예요. 처음으로 제대로. 5,500억에 대한 수익이 맞다라고 검찰이 한번 졌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이 없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5,500원 대법까지 갔다가 그러니까요. 이거 이익 맞다고 끝났어. 그래, 그럼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잘 되면은 이재명을 걸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안 되더라도 지금 현재 윤석열을 향하는 몇 가지 수사들이 있는데 이 수사들을 회방을 놓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 이미 관련자 3사람 중에 2사람이 구속이 됐어요. 한 사람은 튀었어요. 다음 순간은 뭐냐면 김건희 소환이에요. 근데 김건희 소환을 지금 안 해요. 만약에 요건만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 벌써 여론에서 장난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대장동으로 가고 있으니까 사건을 사건으로 덮고 있는 것이다. 우리 장윤종 기자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정반대의 가설을 얘기를 해주면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이 이번에는 진짜로 수사의 기밀성을 완벽하게 유지를 하면서 다 증거를 가지고 있다더라. 완전히 진술과 물증을 딱 세팅을 제대로 걸으려고 한다라는 가설도 가능하다. 때려주고 싶어 그냥. 김태형 검사도 아니 왜 이래 당신들 모두를 살리기 위한 길이야. 하여튼 이 사건은 그렇게 정체되어 있고 말잔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재명으로 근처도 못 가고 있어요. 실제로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국정감사에 나와가지고 18일하고 20일. 날라다니겠지. 국민의힘에서 안 나오기를 바랬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대선 후보 되면 안 나올 줄 알고 부른 지금 거야. 왜 나오는 거야? 좀 누가 상대해 저거. 걱정을 하더라고. 우리가 공격수가 시원치 않다. 없어. 공격수가 시원치 않다라고 첫 번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걱정을 해 그쪽에서. 두 번째는 핑계가 생겼어. 그 핑계 때문에 오늘 경기도하고 성남시 항의 방문한 거예요. 알리바이를 만들고. 자료 안 준다. 자료가 안 줘서 우리가 공격을 제대로 못한다. 아니 지금 그걸 왜 경기도 가서 달라 그래? 아니 그래서 이준석한테 또 이준석 대표는 그걸 물어. 아니 그러면 괜히 부른 거 아니야? 잠깐 멈칫하더니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보이콧 가능성도 있다고. 자료 아, 그래, 없어서 자료. 못해. 국회의원들이 쓰는 수법 중에 그 당일날도 자료 자료 요청을 하지. 제출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해가지고 오전 내내 그걸로 파행시켜버리는 거예요. 파행. 백커! 왜냐면 진짜 무섭거든. 전 국민이 다 보고 있어. 1대1 대결이야. 깨질 게 분명해. 쫄았어 지금. 이재명 지사는 아니 나보고 지금 도지사 관두라면 어떡해. 나 풀스윙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간 거야. 예. 자 가세요 이제.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